그래서 여러분들 석사든 박사든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종 취업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위 자체에다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위를 통해서 내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이룰 것인지를 그것을 잘 생각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인도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다가도 취직이 되면 학교를 포기해버려요. 그냥 가버립니다. 학교를 중간에 때려치고 취업이 되면 이제 취업 비자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으면 그 회사를 통해서 그러면은 F1을 버려버리고 그냥 갑니다. 학생 비자를 버리고 그냥 갑니다.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친구들이 아예 최종 목적은 어쨌든 인도를 벗어나서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중국이나 인도 이런 유학생들은 정말 서바이벌의 문제. 이 친구들이 왜 더 미국에 잘 정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말 간절하다. 이 친구들은 드디어 내가 이 똥통에서 벗어났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취직이 되면은 그냥 도망을 가버리죠.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인도 친구들을. 그래서 보통 석사도 이제 석사를 보통 MS 디그리라 그러죠. 그래서 Master in Science 디그리인데 그 공대 대학원들 중에 보시면은 거의 모든 학교가 ME 과정도 있습니다. ME 디그리. Master in Engineering 디그리인데 MS랑 ME의 차이점은 MS는 논문을 써야 돼요. 석사 논문을. 그래서 보통 36학점이 졸업 최소 요건이고 그 논문 쓰는 게 3학점 들어가고 뭐 세미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연구 리서치 3학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36학점이고 그 M2 디그리는 그 코스웍만 들으면 됩니다. 논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MS에서 나중에 인턴을 잡고 인턴을 하는 회사에서 풀타임을 약속 받자마자 과선으로 달려가서 나 M2로 바꿔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한 학기 빨리 졸업하려고. 그래서 제가 3학기 만에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30학점이니까 한 학기에 10학점씩 들으면 딱 맞아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1년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봤어요. 취업이 돼가지고 그냥 15 듣고. 아제르바이잔인가? 라는 동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첫 학기 15학점을 듣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비자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잠시 이 F1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졸업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돼서 빨리빨리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친구도 있구나. 그래서 15 듣고 2학기 만에 졸업하고 나갔습니다. M2로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저는 M2 이 디그리를 굉장히 추천해요. 왜냐면 박사를 할 게 아니면 사실 리서치 경력은 필요가 없거든요. 취업하는 데 있어서. 물론 리서치 잡은 어떤 도움이 됩니다. 내가 리서치 했다는 경력이 있으면. 석사 수준의 리서치라는 게 그렇게 또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박사 정도 해서 리서치를 하는 거랑 석사 논문 쓴 거랑은 박사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레벨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디에 내밀 수도 없고, 회사들도 보면은 자기들만의 하이어링 프로세스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자동으로 레주메를 내가 업로드를 하면은 레주메에서 자동으로 추출을 해요. 아니면 내가 쳐도 되고 추출을 쫙 해가지고 쫙 들어갑니다. 내 경력부터 학력부터 쫙 들어갑니다. 미국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그걸 씁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물론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의 대기업. 최종 디그리란에 보면은 PhD 이렇게 들어가는데 박사나 석사는 그냥 마스터예요. 마스터 인 사이언스, 마스터 인 엔지니어링 구분이 없어요. 그냥 마스터예요. 마스터스 디그리.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더 다니면서 MS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지원을 해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MS가 필요가 없지. 이러고 이제 바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죠. 그럼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아무리 마스터를 1년 반 안에 끝내도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1년 반을 견딜 수 있으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가 걱정을 많이 하시죠. 예,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보통 학비만, 튜이션만 봤을 때는 아주 비싼 사립대가 아닌 이상 주립대로 물론 아주 비싼 사립대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취업은 잘 되지만 또 이제 큰 대도시 주변에 있으면서 취업의 기회를 많이 이제 찬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보면 보통 주립대, 비가 싼 주립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립대 정도면 한 10,00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0불 조금 넘을 것 같아요. 한 학기에. 외국인이면. 근데 제가 석사했을 때가, 저는 텍사스에서 굉장히 싼 주립대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한 학기에 한 8,000불 정도 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테이트 받는 사람들, 그 인스테이트라고 그 주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 주에 있는 대학을 가면은 학비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인스테이트는 한 5,000불밖에 안 냈던 것 같아요. 인스테이트 거의 한국 학비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8,000불에 3학기에 끝냈으니까 24,000불이죠. 학비만. 그리고 이제 생활비, 그땐 저는 애가 없어가지고 와이프랑 둘이서 진짜 허름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처음에 정말 상상을 그래서 그 단단히 600불이나 700불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좋은 아파트로 늘려갔죠. 점점. 왜냐면 제가 인턴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 아파트 렌트비랑 그다음에 한 달에 이제 먹는 식비 뭐 여러 가지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아껴 쓰면은 글쎄요, 1,000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애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애가 없거나 싱글이신 분들은 5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석사 끝내고 이제 취업 때까지 견디는 기간 동안. 한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한 2, 3년 해서 빡시게 헛돈 안 쓰고 차 안 사고 뭐 해외여행 안 다니고 모으면은 저는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1억이 넘어가죠, 그냥. 애 유치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중에서는 또 제 주변에는 이제 와이프분이 한국에서 맞벌이를 했는데 남편분만 나와가지고 석사를 했어요. 하고 와이프는 한국에 돈을 벌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돈 보내주고. 굉장히 힘들죠. 애는 이제 한국에 있고. 굉장히 힘들지만 그 힘든 1, 2년의 시간을 견디서 이분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따라오세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딱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석사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거는 이제 다 좋은데, 석사 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레주메를 어떻게 쓰는지, 뭐 잡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할지, 뭐 내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내 경력이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는 잡엔 어떻게 도전을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또 이렇게 영상 제작해서 올릴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석사하면서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석사 하는 동안 굉장히 바쁘거든요. 학교 수업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 제가 영상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위는 도구일 뿐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도구에 100%를 쏟지 마세요. 학위는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지 내가 석사 학위가 마지막 나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취업이 목표, 취업과 정착이 목표지. 지나가는 과정, 그 루트를 최종 목적처럼 생각해 하셔가지고, 유학생들 중에 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에 올인을 해요. 막 GPA를 잘 받아야지 막 이래요. 잘 받으면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학기가 딱 시작하면은 시작하자마자 뭐 2, 3주 안에 뭐 퀴즈 보고 중간고사 보고 뭐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 쫓아가다가 한 학기가 끝나요. 그러면 2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그러면 한국 가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석사를 하기를 시작하자마자 첫 학기 때부터 정말 중요한 그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학교 공부는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취업 활동, 잡서치, 레주메, 인터뷰, 이거를 계속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에 최소 1시간. 그 또 시험 기간 하다 보면은 시험 공부하느라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따로 시간 내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해야 돼요. 매일.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 꼭 넣습니다.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또 얘기하고 싶은데, 옛날에 우리 운동회 할 때,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은 뭐 이렇게 청군 백군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청군 띠에 이런 게 적혔어요. 체력은 공력이다. 건강한 뭐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건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뇌에 각인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석사 하는 동안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정말 해줘야 돼요. 운동을 정말 일주일에 미니멈 2번에서 3번 정도. 그래서 저는 짐을 정말 자주 다녔어요.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거의 중독된 것처럼 다녔어요. 근데 이 4가지를 다 하려면요, 하루가 모자릅니다. 하루가 모자라요, 석사하는 동안. 그 석사 하면서 뭐 방학 때 놀러 다니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철없는 유학생들을 보면은 스프링 브레이크 때 놀러 가고, 뭐 여름 방학 때 놀러 가고, 뭐 한국 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2년의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야 돼요. 정말 남들은 학위만 신경 쓰고 공부만 하고 끝내는데 나는 4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배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석사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그리고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다음을 넘어선 다음 스텝이 뭔지를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시험이네. 시험 공부만 하고 그럼 시험 딱 끝나면은 그 다음 시험 또 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다음 시험이네. 그 시험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 시험 다음에 있을 어떤 회사의 지원, 그거를 타임라인을 스케줄을 짜놓고 시험 공부를 언제까지 해놓고 이 레주메 작업을 언제 2시간 한 달 2시간을 비워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의 스텝을 생각해야지. 그 석사 다음 스텝이 뭡니까? 취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사 하는 동안 하다가 석사 2년 끝나면 안 됩니다. 취업까지 가야 돼요. 다음 스텝까지. 그거를 반드시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